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매매 김동엽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만에 뉴스매매를 통해서 뵙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사이에 시장이 많이 또 변동을 했죠.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또 오늘 8월 30일은 제법 또 올라서 어제 하락을 조금 이겨내는 그런 시장을 좀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한 주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도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거고요. 자, 일주일 단위로 화요일 날 오후에 공개되고 있는 뉴스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뉴스와 리포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뉴스 매매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한 이슈를 보면은요. 네, 어저께 SM 쪽에서 도쿄돔 콘서트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오늘 국토부 장관 글로벌 인프라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지금 가장 추미애 관심이 이제 네옴시티라고 하는 사우디 신도시 관련된 투자 책임자를 만난다 이런 미팅 일정이 지난주부터 공개되면서 관심주들의 강세를 끌고 왔는데 제가 요거 오늘 아침에 초반에 쓸 때 피크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왜냐면 이벤트가 이제 끝나잖아요. 정확한 미팅 시간은 모르겠지만 오전 10시나 11시쯤 만나거나 이래서 끝나면 그 뒤로는 또 한참 동안 사실은 공백이 있게 마련이라 오늘 오전 중에 피크 칠 때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게들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은 음 특별한 아주 이슈는 없고 스마트 새만금 쪽에 스마트 수변 도시 구축 구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네요. 예, 요쪽. 그리고 내일부터 3일간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그 노드 스트림이라고 하는 가스관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예, 어, 가스 보내지 않는다고 며칠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죠. 요거 관련해서 또 최근에 다시 그 오페크에서 기름값 관련해서 예, 생산을 좀 줄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고통받고 있는 예, 가을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유럽 쪽 북반구가 아주 에너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예, 연준에서 그 양적 긴축을 하는 금액을 9월 1일부로 2배로 올리기로 했죠. 9월 1일 날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 시멘트 가격 인상도 예정이 되어 있네요. 예. 자, 그리고 금요일 날 9월 2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통합체계 구축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또 한 폰으로 두 번호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런 거 관련해서 엑스큐어라든가 유비벨록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일정들 참고하셔 가지고 일정 매매 좀 이용을 하시면 또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올 때가 있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뉴스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파월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아주 짧게 했습니다. 한 9분 정도에 걸쳐서 A4 용지 한 6장을 그냥 확 읽었는데 결론은 연준에 맞서지 말아라. 아, 왜 연준에서 얘기 안 한 것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자꾸 떠드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년 상반기 정도 지나면 경기가 위축될 거고 금리가 도로 내려올지 모른다 이런 전망들을 최근에 시장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영 못마땅하다. 우리는 계속 가던 길을 갈 건데 왜 옆에서 딴소리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좀 잡아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파였다 이런 거고 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싸우려면 some pain, 약간의 고통이 수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고통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경기 위축을 감안해서라도 금리는 잡겠다 인플레는 잡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게 주말 새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연준이 파월이 왜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작년 하반기 때부터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실기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회,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요. 70년대, 80년대에도 연준이 막 올리다가 잠깐 멈추니까 뭐 도루묵이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교훈을 떠올리면서 한번 쭉 밀고 나간 금리 인상은 인플레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진정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말만 하더라도 이 사람의 뭐 파워가 있잖아요. 소비랑 인플레가 진정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나마 지금 고용 지표가 좋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좋을 때, 받쳐줄 때 금리 인상을 빨리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뭐 우리 시장이 크게 좀 밀리고, 뭐 전 세계 시장이 다 밀렸죠. 중국 본토 빼놓고는 다 밀린 것 같은데, 오늘 나름대로 좀 회복력이 또 아시아 시장에서는 돋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일단은 계속 안 팔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약 5조 원 이상을 샀는데, 지난 주말에 그런 뭐 신흥국 시장에 굉장히 압박이 될 만한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별로 안 팔아요. 왜 안 파냐? 일단 고환율에도 미국계 자금이 대거로 유입되고 있다. 공매도 오히려 청산 기회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위에 보면 이제 우리 최근에 불법 공매도 때려잡는다고 증권회사들 막 검사하고 조사하고 이런 감독원의 지금 움직임들이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불법 공매도든 뭐 얌체 공매도든 좀 절차를 못 지킨 공매도 같은 것들이 환매를 빨리 서두르면서 흔적 지우기에 나서면서 대형주들의 의외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거나 이런 생각이고, 지금 환율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2100밖에 안 된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미 2100이니까 더 팔아서 뭐하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뭐 2분기에도 실적 나름대로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다.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환율도 올라가고 악재도 나왔지만 외국인들 움직임이 의외로 잔잔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뭐 블랙 먼데이급의 하락이 있었지만 최근에 핫한 태조 이방원 관련해서는 하락장 속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수소, 뭐 조선주, 2차전지, 뭐 지금은 2차 전지 속에서도 이제 뭐 리튬 관련된 소재 관련주들이 날아가든가, 아니면 소재가 너무 비싸니까 폐배터리 쪽이죠. 이거 빨리 좀 성능 떨어지는 거에서 어, 재질을 좀 뽑아내 가지고 재활용해야 된다. 그래야지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폐배터리 전성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들, 뭐 폴란드 본계약도 어젠가에 있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예, 방산 파트너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 좀 반가운 소식이죠. 거기다 원자력도 이집트, 러시아 뭐 수주받은 것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우리가 또 재하청 받은 느낌? 13년 만에 뭐 3조 원 정도의 수주가 있었다 이러니까 5가지 정도 해당되는 섹터들이 지금도 살아 있어요. 예, 살아 있고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뭐 계속 제가 이런 쪽 되는 쪽을 밀어붙여야 된다. 언제까지? 더 센 놈 나올 때까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잘 견뎠어, 끄떡없어 이렇게 얘기 나올 때가 거의 여기쯤 사람 신체로 보면은 턱에서 코 정도까지는 온 느낌이에요. 여기까지가 시세 꼭지라고 치면은 많이 진전이 됐을 때, 야, 인제 괜찮아. 얘네 많이 뭐 구세주야.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 때 조심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네오이즈에서 만든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게임이 아주 큰 상을 탔는데, 유럽 최대 게임쇼라고 하는 게임스컴이라고 하는 독일 게임쇼에서 롤플레잉, 벤처 게임, 어드벤처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뭐 세 가지 섹터에 상을 휩쓸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서 뭐 일본 기업도 하나 있었고, 수상했던 역대 사례를 보면은 이 수상작들의 그 다음에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게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출품이 되는 걸로 알아요. 지금 80%쯤 완성을 한 걸로 아는데 엄청나게 기대값을 갖고 있는 게임이라서 내년도 상장할 쯤 돼 갖고서는 아마 굉장한 이슈가 만들어질 거고, 이미 네오이즈는 뭐 한 달 전부터 사실 기운이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 상 받았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조금 이벤트 소멸 효과인 것 같습니다만 중기적으로 계속 트래킹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공식품발 인플레 쓰나미, 뭐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농심 같은 데가 2분기 실적이 막 적자가 났어요. 원자재가 밀 가격 올라가고 뭐 튀기는 기름 팜유 올라가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농심이 글쎄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전후해 가지고 막 10%에서 15%좀 라면값 올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가공식품발, 뭐 그것만 올려요 이제. 그러면 과자류나 뭐 기름으로 튀겨내는 어떤 밀가루 관련된 제품들, 유제품들 뭐 전부 다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예. 뭐 케첩 가격, 마요네즈 이런 거 다 올라갈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역시 가공식품의 또 대표 명사인 커피, 그죠? 커피 관련해서 또 작황이 안 좋다는 얘기 가끔 들려오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들 막 세게 올라가던데, 뭐 유제품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가뭄 때문에 작황이 안 좋다. 이게 사실 지금 에그 관련된 거는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내년돈 진짜 못 먹고 살지. 지금은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나눠 먹고 사는데 내년도에는 나오는 게 좀 적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뭐 유럽 500년 만에 가뭄, 중국, 뭐 중국은 중국도 한 160년 만에 뭐 가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지금 최근에 조금 식량 지수는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상승 압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에그 관련주들은 뭐 좋은 재료는 아니죠. 사실 뭐 가격 올라간다는 게 뭐 이렇게 재료예요. 근데 지금 유가도 오페크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 들어가고 결국 인플레에 또 추가되는 사안 같은 이렇게 물가를 자극시키는 효과들이 나오면 인플레가 더 쉽게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준은 더 금리를 세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하반기에 뭐 9월이 마지막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뭐 받아들이려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도 계속 빅 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 몇 곡지 말씀드렸고요. 어, 리포트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아모그린텍 관련된 리포트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10년 내로 어차피 전기차 시장은 4배 확장한다. 테슬라랑 리비안의 수주가 쏟아진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요거 나온 이후에 저희 쪽에서도 요거 굉장히 매매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14,000원대 초반에서 한 16,000원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2만 원까지 목표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뭐 지금 추세를 보거나 강도를 보면 정말 목표가 수준 그리 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는 게 모든 지금 지구상의 이슈는 결국은 전기로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전기를 저장하는 ESS 개념의 그런 부분에 사업 부분을 좀 갖고 있는 아머그린텍 굉장히 전도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도 영업이익 370억대 감안해 보면 아직 비싼 레벨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리포트 종목은 S&T 모티브라는 종목인데요. 요게 이제 구동 모터라고 하는 모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EGMP 모터인데 어, 난 EGMP 모터예요. 근데 이게 그 모든 모델이 뭐 GMP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되는 모터의 매출은 계속 커질 거라고 얘기하고, 뭐 목표가도 6만 5천원으로 상향시킨 리포트 나왔는데, 어찌됐든 앞으로의 그 파워트레인은 엔진이 아니라 모터잖아요. 그러니까 모터와 관련된 그런 기업은 가지고 있을 만하다라는 평가고, 제가 보기에 여기 숨겨진 진주라고,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 보면 하반기나 내년도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S&T 모티브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조금 뭐 변동성이 막 다시 커지고 있어요. 뭐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느냐, 아니면 여전히 아직까진 남았다, 뭐 9월 FOMC까지 보자, 이런 논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중점을 두셔야 될 거는 일단은 생존이 우선이에요. 생존. 예, 내 계좌를 지키고 방어하는 데 우선해야 됩니다. 지금 뭐 흔히 말하는 태주 이방원 섹터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들 하고 열심히 그쪽을 붙어서 매매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저쪽만 보면서 침만 계속 흘리고 있다가 언제 정말 저거 아니면 큰일 나겠는데라고 하는 공감대가 거의 99% 생겼을 때가 가장 위험한데, 여러분들도 그 순간 들어가시면 왕창 또 물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일단은 변동성이 위아래 큰데, 그래도 무한대로 빠지거나 무한대로 올라가는 장은 아니니까, 결국 여기서 지혜로운 대응은 조금 올라갔을 때 박스권을 한 2,400에서 2,500선 요 내외로 보셔 가지고 많이 오르면 줄이고, 예, 또 많이 급락하면 오히려 용기 있게 태우는 그런 전략을 병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매매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